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AI는 기업들에게 기존의 비즈니스를 확대시키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AI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또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살펴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 커스터머 엔지니어 팀의 김미경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 비즈니스 센터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팀 김미경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 빅데이터, 머신러닝, 컨테이너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데브옵스 등의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상무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회사 업무를 개선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고 매출을 증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규모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팀이 있어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작은 규모의 회사나 부서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문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I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I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김미경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과 그리고 POC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경품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상무님, 우선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메가존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메가존은 1998년에 설립되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AWS를 비롯해서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라클의 OCI,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 구축, 운영, 관리, 교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가존에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컨테이너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CI/CD, SAP, CDN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글과는 2009년부터 파트너 인연을 맺었고 2020년에는 구글 클라우드 비즈니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메가존의 구글 비즈니스 센터에는 구글 공인 자격증을 가진 전문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OC 수행, 거버넌스 구축, 아키텍처 인프라 최적화 등 컨설팅 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술 지원, 그리고 24365 시스템 관제 모니터링, 인프라를 운영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관련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구글 센터 내에는 인공지능 전문 센터가 있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컨설팅 및 프로젝트를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 기술준이 포진된 이 메가존은 사실 이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I 기술들은 금융권에서는 고객 신용 분석에 그리고 또 게임사에서는 게임 사용자의 패턴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불량품 분석 등에 활용해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또 정교한 고객 분석으로
위험도 예방하고 또 상품 판매를 높이는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실제 산업에서 이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편은 산업별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적용되었는지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이 답이란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여러분의 회사에 적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매업 분야에서는 수요 예측이나 재고 최적화, 가격 최적화, 고객 라이프 사이클 관리 등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헬스케어에서는 엑스레이나 사진 판독, 그리고 의료 문서, 정보 인식 등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화된 보험,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고객 신용 확인 등의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미디어 분야에서는 동영상 내에 장소를 파악하거나 가수나 연예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데이터화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요. 보안 분야에서 이전엔 보안 로그를 수집해서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비정상 행위나 해킹을 탐지했다면 지금은 그 비정상적인 행위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탐지해서 탐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콜센터인데요. 고객의 전화를 AI가 받아서 목소리를 인식하고 간단한 업무는 인공지능적으로 그 시스템이 처리하고 기계가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 적절한 맞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고객을 응대하도록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데요. 이게 좀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그리고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처리, 그 다음에 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인공지능이 합쳐져야 구현이 가능한 그 종합 솔루션인데요. 이런 솔루션들도 요새 많이 찾고 계십니다. 네, 그야말로 말씀을 들으니 그야말로 전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혁신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 하면 AI니 또 머신러닝, 딥러닝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식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이고,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으로 컴퓨터를 학습시켜서 지능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거죠. 앞으로 얘기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이란 용어도 많이 쓰시는데요. 딥러닝은 신경망에 속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예요. 그런데 이미지 학습이나 분류 등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은 사람이 최적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프로그래머하고 코딩화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결과를 얻는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체스를 두는 규칙을 프로그래밍해서 넣고 체스판 좌표를 넣으면 좌표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나 바둑과 같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머신러닝은 아주 많은 데이터와 결과를 넣으면 규칙, 즉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바둑 관련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 알고리즘에 따라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바둑을 두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앞으로도 계속 모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머신러닝의 모델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함수 같은 수학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학식은 다차원의 아주 복잡한 수식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즉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수식을 이해하고 데이터의 성격에 맞게 수식의 모든 모형을 바꾸고 선택해서 변수들을 조정하고 해서 최적화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네,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머신러닝 개념에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용한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아주 많은 문제를 만나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해결하셨거나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거나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도출해서 비즈니스 차원의 중요도나 시급성 등을 확인해서 프로젝트 대상을 결정을 하죠. 데이터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데이터가 없다면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시작을 할 수가 없죠. 데이터는 회사 내부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외부에 있는 공공 데이터나 캐글 같은 곳의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새로 만든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고려하셔야 하고요. 프로젝트 수행은 수행 조직을 만들고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훈련을 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뒤에 최종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와 가장 다른 점인데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자를 교육하고 그 기술을 내재화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위에 초록색이 많은 그림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상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아래쪽 바 그래프처럼 실제로는 데이터 수집과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예요. 이런 전체 시스템 차원으로 보면은 머신러닝의 코딩한 부분이 전체에서 5%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전체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에 해당되죠. 그리고 게다가 이 부분이 일반적인 업무라면 잘 만들어진 오픈소스 모델을 이용하거나 머신러닝 API, AutoML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은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요.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이렇게 문제를 제일 먼저 정의를 하고요.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읍니다. 모아진 데이터 양이 적절한지, 법적 제재가 없는지 등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나 주기, 아웃라이어 이런 걸 처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과정은요, 데이터별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도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훈련을 할지 모델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델별로 파라미터들을 튜닝하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다 비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선택을 해서 이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튜닝하고 모델 선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 머신러닝 사이클이고요. 때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더 모아서 데이터 탐색, 데이터 처리, 정제, 모델 선택 이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델의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개선해서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양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이미지 학습의 경우에는 성능이 좋은 유명한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 특성에 따라 이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성능이 이미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델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거나 데이터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확도를 개선을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기아차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데이터의 양을 늘려서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아무래도 사전에 준비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프로젝트 관련해서 왜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 및 영역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요구들이 생겨서 목적했던 바대로 프로젝트가 갈 수 없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서 데이터를 만들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네 번째로 성공 여부를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할지도 미리 결정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인적 및 환경 자원인데요. 도입 영역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이란 인공지능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개선되거나 훌륭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부서에서 타겟 고객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 결과가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다른 결과를 사용한다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좀 수치화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과정을 내재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조직 구조는 업무 이해도가 높은 현업 실무자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라고도 하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잘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과 의사결정자를 명확히 하는 건데요.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업무 역량이 달라서 데이터가 흩어져 있거나 부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거를 다 모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팀원이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비용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직급이 높을수록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AI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고사양 CPU에 대용량 메모리, GPU, TPU 이름만 들어도 비용이 얼마나 들지 예상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그 시스템을 1년 내내 프로젝트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은 저희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에 CPU나 이렇게 시스템 사용을 훨씬 높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고요. 비용도 절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산 업체나 아니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것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프로젝트 시작 전에 좀 고려해 보시라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AI 프로젝트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몇 번을 말해도 그 중요함이 달라지지 않고요. 해결을 위한 적절한 데이터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얼마 동안 쌓아왔는가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행 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데이터 분석보다 데이터 정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도 해요. 데이터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엔 종류별로, 주기별로 다 제각각이거나 로고성 데이터인데 타임 스탬프가 동기화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로고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차라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데이터를 단기간에 수집할 수가 없어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향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데이터 축적을 위한 컨설팅으로 방향을 바꿔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는 프로젝트 정보 그리고 또 인적 인프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만 잘 준비되면은 그 이후의 과정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솔루션을 활용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실 다양한 기업들이 또 글로벌 기업들에서 많은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데요. 상무님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상무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픈소스를 사용하려면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능이 뛰어나고 사용도 편리한 구글 클라우드 제품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AutoML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아키텍처 탐색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구글에서는 이 기술을 적용해서 AutoML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AutoML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 특성에 만들어진 학습 모델을 구글이 제공하고 그 학습 모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약간 커스터마이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초록색 부분이 머신러닝 API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코딩 한 줄로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이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의 핸들과 브레이크, 비상등 이런 부품을 구분하는 일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비전 API만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대상에 맞게 학습이 필요한데 이때 AutoML 비전을 이용해서 대상 이미지를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학습하실 때도 역시 코딩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학습 모델을 만드실 수 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과 그 파란색 부분이 전문가를 위한 툴이나 사전 구성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사용자 수준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초록색의 모델이 그 API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API는 코드 한 줄이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API는 구글이 정해준 규칙대로 정해준 기준대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내 맘대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이 AutoML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AutoML 서비스는 구글이 학습해서 아주 뛰어나게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만드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전문가가 없거나 간단한 POC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그 빨간색 박스는 전문가를 위한 툴인데요. 전문가가 있으면 원하시는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델 관리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그래서 대규모 회사에서 전문 팀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시죠. 구체적으로 구글 머신러닝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전문가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많이 사용하시는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AI 플랫폼이 이미 다 설치된 가상머신 이미지, 그 다음에 데이터 라벨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 케라스 같은 전문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TPU, GPU 같은 가속기 제품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부분이 초보자가 쉽게 사용하시는 API, OTML 제품들에 대한 제품군이고요. 보시다시피 비전, 랭귀지, 대화, 그다음에 번역 이런 식의 그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는 기계가 사람 대신 고객의 전화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콜센터, 그리고 문서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고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도큐멘트 분석 AI, 그리고 데이터셋과 모델 등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기가 만들어진 모델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AI 허브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마다 규모 그리고 적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 수준이 다 다를 텐데 이 구글 클라우드는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초보자부터 전문가가 같이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어서 기업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이 머신러닝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이나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부분부터 알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비전 AI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 정보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전 API와 OTML 비전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사전에 정의된 이미지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객체, 즉 자동차나 사람, 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사람의 신체에서 어느 부분이 얼굴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OCR 기능이 있어서 프린트된 문서나 아니면 사람이 쓴 글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 웹페이지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 그 다음에 뉴스, 이벤트 로고 이런 것들을 찾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관련돼서 정보를 분석하는 비디오 AI가 있는데요. 비디오 인텔리전스 AI, 그 다음에 OTML 비디오 인텔리전스, 그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동영상상에서의 객체하고 이것이 유명 장소 관광지인지 아니면 어느 건물 앞인 유명한 빌딩 앞인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 동물의 동작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장면을 그 스틸 컷으로 얻어냈을 땐 해상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그 사진 수준의 이미지로 재생해서 추출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그 동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동영상 데이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를 생성해서 콘텐츠를 정리하고 검색, 관리하는 기능도 있고요. 스트리밍 동영상에 주석을 달아서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그 주석별로 실시간에 가까운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나 동영상에 관련된 자세한 기능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저도 관심도 있지만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언어이고 또 이 AI도 하게 되면 이 언어 부분들을 제일 먼저 저희들이 접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언어 및 자연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언어 부분에서는 번역과 자연어 처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은 자동으로 언어를 번역하는 서비스인데요. 트랜슬레이션 API, AutoML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메디아 트랜슬레이션 API라고 동영상 번역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 API는 100개가 넘는 언어를 지원하는데요. 어떤 언어인지 알려주지 않고 언어를 넣어도 어떤 나라 언어인지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도 있고요. 문서 번역을 미리 보기로 해서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실시간 온라인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dvanced Translate API라는 기능은 특정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특정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집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가 증권사였어요. 그런데 애플을 자꾸 애플 회사가 아니라 사과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Advanced Translate API를 사용을 하면은 용어집을 지원해서 애플은 이런 경우에 사과가 아니라 회사 이름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 퀄리티를 아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API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해서 글자 수대로 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연어 처리 AI가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 API와 AutoML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자연어 처리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이 자연어 처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고객이 만족하거나 화가 났거나 그리고 실망한 경우와 같이 텍스트에 표현된 전체 감정을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가치 이런 식으로 문서 내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사용자가 지정을 하면은 그 항목에 대해서 식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서에 대해서 여러 개의 라벨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벨별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문서를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영수증과 같이 구조화된 문서를 이해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자연어 처리 AI는요. 의료 정보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인데 의학 관련된 문서를 읽고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이미지와 동영상 그리고 또 다양한 언어 처리와 또 자연어 처리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일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서는 이제 자기들 기업에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는 주로 이제 전문가를 위한, 그러니까 개발자라든 전문가를 위한 제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문가를 위한 도구로 벌텍스 AI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즉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또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훈련하는 이런 그 단순한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세요. 그런데 벌텍스 AI는 그 데이터 전문가가 코딩 없이 몇 클릭만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훈련하고 평가하고 모델을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툴이에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미지, 표, 텍스트, 비디오 즉 4가지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문가가 직접 만든 커스텀 모델하고 구글이 제공하는 AutoML 모델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툴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이제 장점이 학습을 하다 보면은 주로 한 사람이 맡아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휴가를 갔다거나 빠지게 되면은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벌텍스 AI를 사용하면은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정형화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업무를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하거나 분업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 버텍스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이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머신러닝 모델 개발에서부터 또 AI 프로젝트를 위해 또 사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또 활용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된다면 좀 이해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메가존이 기아자동차에서 진행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한테 종이로 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을 하는데요. 예전엔 해마다 한 270만 권의 사용자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해서 배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 매뉴얼을 만드는 데는 나라별로, 자동차 종류별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신차는 여러 가지 옵션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옵션별로, 모델별로, 언어별로 각각 다른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운전자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사용자 매뉴얼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졌죠. 그에 반해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읽고 사용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에서는 매뉴얼 제작 비용을 줄이고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R 방식의, Augmented Reality 방식의 모바일 앱을 제작을 하였는데 이 앱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메가존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개선해서 기아자동차의 오너스 앱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 오너스 앱에 대한 설명 비디오를 보시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설명서인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책자 형태의 매뉴얼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매뉴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 오너스 매뉴얼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차량 내부를 비추면 해당 기능의 명칭과 핵심 작동법을 동영상으로 상세히 설명해주는 앱인데요. 기아자동차는 이번 앱 개발을 위해 구글 클라우드, 메가존 등과 협력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독보적 기술인 AI 플랫폼 기반의 이미지 학습 모델을 적용해 스위치내 심볼을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더라도 정확한 판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스티어링 휠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 심볼을 스캔하면 인공지능 플랫폼이 해당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고 이에 맞춰 크루즈 컨트롤의 상세 기능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스마트폰에서 재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은 키워드 검색과 차량 계기판 경고 등 이미지 목록, 설명 콘텐츠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아차는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을 올 하반기 이후 출시 예정인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아 오너스 매뉴얼 앱은 과감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최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지능형 응용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디오 잘 보셨나요? 네, 운전자가 기아 오너스 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기능을 알고 싶은 부분을 촬영하고 그런 부품이 하나의 심볼로 인식되어서 나타납니다. 사용자는 알고 싶은 심볼을 선택하고 그 해당 이름을 선택하면은 관련 매뉴얼의 사용법 영상이 플레이되는 형태인 거죠. 화면 속의 이미지를 하나의 부품, 즉 심볼로 인식해서 어떤 부품인지 찾아내는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어요. 기존의 앱은 부품을 인식할 때 기준점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해서 부품 이름을 판별을 하였는데, 근데 이렇게 같은 모델의 차종에서도 배기량이나 연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 비상등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품의 인식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심볼로 인식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아차가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했던 프로젝트 과정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인공지능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는 사용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심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다양한 각도하고 조명에서 촬영된 사진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사진들은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필요할까 계산을 해봤더니 자동차 종류별로 약 25만 장이 필요했고, 그리고 총 100만 장 이상의 이미지가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이 정도로 다양한 많은 양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100만 장 이상의 이미지를 각 이미지마다 라벨링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일이었어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고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지 중간에 결정이 필요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CAD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했어요. 자동차는 왜냐하면 3D CAD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 CAD 모형에다가 가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이 포함된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네이밍 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라벨링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라벨링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 모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두 가지 모델을 얘기하면서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자동차에도 모델이 있고요. 머신러닝에도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예를 들어서 K5라는 모델에 옵션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배기량도 있고, 그러면 K5의 A라는 모델에 인공지능 모델을 또 여러 개 만들어서 이걸 트레이닝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K5 모델에 뭐 비상등, 브레이크, 뭐 주유등 이런 것들을 심볼들을 다 분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수작업으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장이 넘는 데이터셋을 자동차 모델별로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고, 그리고 자동차 모델별로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들과 그 훈련 결과를 헷갈리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하이퍼 인퍼런스라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프로젝트별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등록하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들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지 계획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들을 바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셋 전처리 자동화해서 수작업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저희가 해냈고, 그래서 투입 인력과 소요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고, 부품 데이터도 특정 이 부품이 K5의 어떤 모델에 사용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또 K3에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DB화하고 솔루션화해서 학습 데이터를 재사용해서 비용 절감을 줄이는 효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훌륭한 아주 정확도가 높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은 사용자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판별해서 그 부품이 뭐다, 그 심볼이 뭐다라는 결과를 앱으로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섬이나 도서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통신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그래서 결론은 모바일에서 직접 심볼을 인식할 수 있는 인퍼런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 그걸 구현을 하자라고 해서 이 기능을 모바일 앱에다 구현을 해서 서버와 통신 없이도 모바일에서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일을 보면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미지가 부족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관리하고 모델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저희가 해결했고,
클라우드에서 객체 인식을 하려고 했던 과정을 고객하고 협의해서 모바일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기획차 프로젝트는 중간에 중단될 일도 있었지만 프로젝트 참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하고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유연한 결정으로 목표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의 사용자 매뉴얼에 적용된 AI 프로젝트의 상세한 단계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용은 줄이고 또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외에도 다른 인공지능 구현 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공지능 사례 요새는 아주 많아서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비프로 11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외국 회사인데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저희는 주로 축구공 위주로 움직이는데 이 비프로에서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드론을 이용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동영상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선수들의 위치, 동선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선수들이 뛴 거리, 최고 속도, 수비 라인 거리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선수들이 이적하거나 할 때 그런 정보로 사용하게 되기도 하고 감독들이 선수들을 관리할 때 로그 데이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해보셨을 애니팡으로 유명한 썬데이 토지에서는 애니팡이 유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회사 매출과 직결된 이슈인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OtoML 테이블을 이용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광고 노출을 좀 더 세분화해서 광고 효과를 높여서 매출을 극대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웬만한 보신 분들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 당근마켓에서 사고 팔고 저도 가끔 하는데요.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물건을 사고 팔 목적으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정책에 어긋난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당근마켓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들을 감시하고 이런 콘텐츠들을 제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건비와 시간이 들게 되죠. 그래서 구글의 그 인공지능 모듈을 이용해서 이런 걸 자동 감지해서 삭제하고 그다음에 개인형,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이 다양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낯익은 기업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니 저도 이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래도 막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쉽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막상 시작하려면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서고 또 망설여질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자, 아무래도 이럴 경우에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파트너가 함께 한다면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메가존은 고객들이 AI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제일 먼저 담당 영업이 방문을 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데이터는 얼마나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한 뒤에 프로젝트가 이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 그 인공지능 센터 쪽에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센터에서 고객을 직접 방문해서 심화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 거고 비용은 얼마나 들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럼 고객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듣는 그 매출적인 이점과 저희가 제시한 비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 와서 우리한테 우리한테 역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줘라는 고객도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럼 그 속에서 고객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저희를 통해서 문제를 또 인사이트를 얻어서 문제를 발견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신데 방향이 없을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의 비즈니스를 향상시키는 AI 프로젝트 개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세한 예를 통해서 짚어봤는데요. 또 상무님, 웨비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AI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분들에게 뭐 개인들이든 분들에게도 한 말씀으로 뭐 정리해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위해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구글 제품을 이용하면 전문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의식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김미영 상무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도 많은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할 때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론 애저나 그러니까 AWS나 MS 애저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도 있고요. 근데 구글은 오픈 소스와 가장 연결이 잘 되어 있고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고요. 그리고 구글은 텐서플로우로 가장 유명한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 모듈을 지속적으로 가장 빠르게 개선해서 제품화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구글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API와 AutoML 제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용하시기에는 API가 정말 편하세요. 그런데 API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구글이 정해놓은 방식대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분류하더라도 구글이 정해놓은 몇 가지 몇 가지 항목에만 사진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는 목적이 구글이 해놓은 방식과 약간 다르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AutoML을 사용을 하셔야 해요. 물론 AutoML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전문 지식 없이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AutoML로 만들어진 모델 자체가 구글이 훈련해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모형이기 때문에 AutoML 쓰실 것을 권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글의 AutoML 기능이 정말 잘 작동되나요? 전문가가 정말 필요 없이도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AutoML은 기술인데요. AutoML 기술 중에서 나스넷이라는 이론도 있긴 한데 그런 오픈소스로 알려진 기능보다도 사실 구글의 AutoML 비전 기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공짜를 쓰시려고 하면은 오픈소스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구글 비전 API를 구글 AutoML 쓰시는 걸 저희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글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성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데이터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어려운 답변이기도 하고요. 데이터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문제, 즉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양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나본 많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고자 할 때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가 악성 재고였는데 고객은 재고에 대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악성 재고를 줄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악성 재고에 대해서 포캐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현재 상태의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과거 재고의 이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수치화해서 말을 한다면
AutoML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구글의 AutoML 포캐스팅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는 자기가 예측하려고 하는 분량의 3배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 달치를 예측하려면 과거 석 달치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1년을 예측하려면 3년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는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에 따라 데이터가 달라지고, 그 사용하시려고 하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성격에 맞는 모델에 따라서 값이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싶은데요. 이 개발자를 위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제품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그 거텍스 AI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자, 베타 버전이라서 공식적으로 설명드리긴 그런데 구글에서는 AI 허브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잘 훈련된 모델들도 있고 데이터셋도 있고 그리고 다른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쿠베플로우나 딥러닝 그다음에 이런 설치된 아까 쿠베플로우나 딥러닝 이런 것이 설치된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 사용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작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구글 AI 허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 하는데요. 사실 AI 프로젝트도 AI 어떤 모델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컴퓨팅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거를 이제 많이 권장해 주시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이게 컴퓨팅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또 포캐스팅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 아무래도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메가존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구체화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머신러닝 학습을 1년 내내 하실 거면은 그거는 온프라미스 장비로 구축하시는 게 가장 낫고요. 그리고 그걸 1년 내내 돌릴 게 아니라 한 달에 뭐 며칠, 뭐 일주일, 2주일 정도만 돌릴 거라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또 최적화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쪽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서비스 개발하는 것 때문에 온프레미스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고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메가존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설득 답변해 주신 우리 김미경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과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통해 그리고 또 POC를 신청해 주신 모든 분께는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지능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 현실 속에,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셔서 인공지능이 주는 혜택을 많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